2019년 저는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당시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검찰총장 지명에 대한 인사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은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라는 게 지명의 이유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윗선의 사건 축소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사는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며 수사 외압을 폭로했고 그 결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며 권력 앞에 무너지지 않는 강직한 인물을 보았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오늘날의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호출됐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국방부로부터 사건 축소 외압을 받은 박정훈 대령은 당시 윤석열 검사처럼 권력 앞에 맞서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제2의 윤석열 검사를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인 오늘 동일인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윤석열 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두 얼굴의 사나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검찰은 국정원 불법 사찰을 수사하면서 방송의 자유를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등 국가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엄격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언론 자유에 대한 의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국정원이 작성한 언론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며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수사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동관이며 당시 수사를 지휘한 사람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방송 장악의 핵심으로 꼽은 이를 오늘날 방통위원장 자리에 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김효재 방통위는 KBS 이사장과 EBS 이사를 해임한다고 합니다. MBC 박문진 이사장 또한 일주일 안으로 해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수순은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내쫓는 일일 겁니다. 방송 장악 수순이 10년 전과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을 기소했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전 국정원장인 원세훈도 마찬가지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은 원세훈의 형기를 줄여주더니 가석방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이동관은 장관급에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검사와 윤석열 대통령, 자기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검사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법의 이름으로 심판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